상상해보세요. 당신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손에 총을 들고 있습니다. 당신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지난 4년 동안 러시아와 협상해온 방식입니다. 서방이 너무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푸틴은 모두에게 자신의 핵전력을 들먹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이유는 반대편에는 아무것도 겨누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1994년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핵무기 보유국이었습니다. 1900개의 핵탄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우크라이나는 그 모든 것을 한 장의 종이와 맞바꿨습니다. 8월 9일 영국 신문 더 텔레그래프는 영국의 새 총리 책상에 도착한 한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가 공식 정책이 된다면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의 손에 다시 무기가 쥐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탱크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니며 돈도 아닙니다. 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크라이나가 이것을 32년 동안 기다렸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그 문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영국은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기 위해 자국의 핵전력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영국이 자신들의 핵무기로 대응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핵우산이라고 부릅니다. 방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보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계획은 앤디 버넴 총리와 그의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크라이나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노르웨이, 스위스, 그리고 옛 유고슬라비아 지역인 서부 발칸도 포함합니다. 지금 한 가지 눈치채셨나요? 이 나라들 중 어느 나라도 나토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오늘날 세계 어느 누구도 이 나라들을 반드시 방어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처음으로 그런 것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이 방위 조항은 사실상 나토의 제4조와 제5조를 그대로 복사한 것입니다. 유명한 한 나라를 공격하면 모두를 공격한 것과 같다는 원칙이죠. 하지만 그 생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그 대가로 내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한 영구적인 방벽으로서 거대한 군대를 유지해야 하고 자국의 드론 기술을 유럽인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영국도 이 거래에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우크라이나로부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전에 당신은 지금 제한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지 이해해야 합니다. 보세요. 영국은 나토 회원국 중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세 나라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두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입니다. 영국의 핵무기 보유량은 이 세 나라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원자력 과학자 회보에 따르면 총 약 225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대 120개만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이 모든 핵탄두는 물속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이 지상 4일로 미사일도 없고 핵폭격기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벵가드급 장선 4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적어도 한 척은 항상 어딘가 바다에 나가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포케나 발트해에서 이 잠수함들은 러시아의 심장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이 제안을 쓴 사람은 바로 여기 있는 닉 볼스입니다. 닉 볼스는 브렉시트 때문에 보수당을 떠난 전직 의원입니다. 그는 현재 아무런 직책도 없지만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맥입니다. 그리고 그가 제안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의 대가로 영국이 유럽에서 관세와 통관 절차 없이 다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브렉시트로 유럽연합을 떠나면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래의 좋은 부분만 원합니다. 이민도 받아들이지 않고 유로화도 도입하지 않으며 다시 유럽연합에 가입하지도 않으려 합니다. 즉 그들은 스스로 버린 것을 다시 돌려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핵무기로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봐요. 볼스는 자신의 의도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텔레그래프에 대놓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영국이 시장 접근만을 단독으로 협상하려고 한다면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요청을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제안안에 포장한다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것이 이기적인 영국의 합의가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유럽인들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합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침공당한 한 나라의 생존을 관세 요청을 위한 포장지로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영국인들이 왜 그렇게 이 합의를 원하고 있는지 설명해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경제학자 닉 블룸의 연구에 따르면 스탠퍼드 대학교의 영란은행의 경제학자들과 함께 진행한 브렉시트로 인해 10년 동안 영국 경제의 6%가 손실된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관대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장을 멈춘 나라가 아직 남아있는 유일하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협상 카드로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게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4년 동안 핵 강대국에게 시달려온 나라는 상대방의 동기가 이기적이라는 이유로 보호를 거부할 사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받아들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우크라이나가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은 이번에는 그 약속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이미 전에 약속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왜 아무런 가치가 없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1991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91년에 소련이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하룻밤 사이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핵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그건 우크라이나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막이 내렸을 때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던 것은 소련의 무기들이었습니다. 약 1900개의 전략 핵탄두가 있었습니다. 발사 코드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기들은 우크라이나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어떤 신생국도 가지지 못한 협상 카드를 쥐어주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그것이 해체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압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협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1994년 12월 5일에 서명되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클린턴, 옐친, 우크라이나 대통령 쿠치마, 그리고 영국 총리 존 메이저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그리고 국경을 존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1900개의 핵탄두를 러시아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영문 공식 문서에는 보장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영어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assurance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많은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보증은 행동을 의무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assurance는 보증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약속이나 선의의 약속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보장은 누구에게도 군인을 파견할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협상가들은 이 단어를 일부러 선택했습니다. 스티븐 파이퍼가 미국 대표단을 이끌었는데 그는 나중에 이 점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군사적 약속을 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 전체를 찢어버린 것은 크렘린이었습니다. 2014년에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합병했습니다. 2022년에 나라 전체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그 문서에 적힌 약속의 이행을 요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제가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답은 젤렌스키 본인에게서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그는 미국의 팟캐스터 렉스 프리드먼과 3시간짜리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부분에서 그는 모든 것을 멈추고 부다페스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어떻게 될지, 어떤 종류의 안전보장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무엇보다도 안전보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은 겁니다. 제게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는 보증국이 5나라였다고 말합니다.
미국, 러시아, 그리고 영국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프랑스와 중국이 들어왔습니다. 부다페스트 각서에 관해서입니다. 부다페스트 각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세 나라였습니다. 세 나라. 우크라이나에게 가장 중요한 안전 보장국들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새 전략적 친구이자 파트너였습니다. 이것이 합의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이 합류했습니다. 이렇게 5개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곳에 영어 단어가 있었다고요. 바로 assurance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안전 보장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안전 보장조차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이 안전 보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이것들이 안전 보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영어 단어가 있었습니다. assurance입니다. 그것은 assurance로 번역됩니다. assurance 맞죠? 그리고 이 문서에는 협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이 침해될 경우 모든 서명국이 모여야 했습니다. 젤렌스키를 우크라이나가 이 서한을 3번 보냈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크림반도 사건 이후, 그리고 또 한 번은 돈바스 사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2022년 2월 나라가 실시간으로 침공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침묵.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떤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상황에서 남은 것을 한 장의 이미지로 요약했는데 저는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것을 폐지로 가득 찬 기차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객차에는 부다페스트 각서가 있고 두 번째에는 민스크 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제안이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관심을 끄는 겁니다. 비록 그 제안에 가격표가 붙어 있더라도 말이죠. 32년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종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장한 누군가가 우크라이나의 이름을 크게 외쳐주길 원하죠. 그리고 보세요.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건 우크라이나만이 아닙니다. 유럽 북부에는 누구의 제안도 기다리지 않고 6월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건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크렘린을 가장 화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여기에는 분명히 남아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영국일까요? 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무기고를 가진 미국이 아닌 걸까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5월에 독일에서 일어났습니다. 올해 5월 1일 미 국방부는 독일 영토에서 미군 5,000명을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 대변인이 공식 성명에서 사용한 단어를 보세요. 그는 국방장관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전쟁장관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학생 그룹에게 미국이 이란 협상가들에게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4시간 후 트럼프가 그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이것은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언론 앞에서 유럽연합 최대 국가의 지도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말 형편없이 일하고 있어요. 이민 문제도 있고 에너지 문제도 있고 온갖 문제가 다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문제도 큽니다. 그리고 다음 날 군대 철수가 발표됐어요. 이 규모에 주목하세요. 독일에는 약 3만 5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 내 미국의 최대 주둔 규모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투여단 전체가 철수하고 옆날에 배치될 예정이었던 장거리 미사일 부대 배치도 취소됐습니다. 주둔 규모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고 이미 경고했습니다. 이제 누군가는 유럽에서 병력을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게 냉전의 유산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건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션델, 스카이뉴스의 군사분석가입니다. 그는 독일에서 10년 동안 복무했고 병력을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의 요점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점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결국 이것은 동맹국의 비판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진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토에 엄청난 균열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동맹을 분열되어 보이게 만들고 러시아와 중국을 고무시킨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나토 자체에서도 아직 이 계획의 세부 사항을 파악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동맹국들은 미국과 사전에 협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통보만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볼스가 자신의 제안을 쓴 것입니다. 그가 사용하는 핵심 논거는 오늘날 미국 대통령이든 앞으로 10년 후의 대통령이든 유럽을 미국 본토처럼 방어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가 사용한 표현은 유럽을 캔자스처럼 방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제안에는 큰 허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숨기지 않을 겁니다. 영국 잠수함에 탑재된 트라이던트 미사일은 영국산이 아닙니다. 이 미사일들은 미국 해군과 공동으로 보유한 재고에서 임대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잠수함들은 정기적으로 미국 조지아주의 킹스베이 기지로 돌아갑니다. 영국은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코드가 시스템을 잠그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국은 이 시스템을 오랜 기간 동안 혼자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2025년에 랜드 유럽은 영국 국방부의 의뢰로 연구를 발표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러시아 군인들이 이 주제에 대해 쓴 글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러시아인들이 영국의 핵전력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러시아에 용납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탄도수에서 동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약 4,40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뉴클리어 노트북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반면 영국은 120기를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적이 절대 잃을 수 없는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아까 언급했던 나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핀란드의 경우를 보십시오. 핀란드는 냉전 내내 어느 편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1987년에 핀란드는 자국 영토 내에서 어떤 핵무기도 법으로 금지했으며 전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법은 거의 4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올해 6월 17일 핀란드 의회는 이 법을 폐지했습니다. 찬성 125표, 반대 61표였습니다. 알렉산데르 스투브 대통령이 26일에 서명했고 이 변화는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핀란드는 어떤 탄두도 배치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는 러시아와 1340km에 달하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 국가 중 가장 깁니다. 그리고 크렘린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미 핀란드가 러시아를 위협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의 경력 내내 핵공포를 방패로 삼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통해 서방을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누군가 가까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핀란드가 그의 국경 앞에 문을 열어젖히고 유럽이 재무장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자국의 전력으로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푸틴이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는 그의 손에서 빼앗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들 중 어느 것도 아직 공식 정책이 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진행되면 저희가 여기서 계속 보도할 것입니다. 앞으로 나올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